모든 게임에는 반드시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스템 기획자는 어떤 프로젝트든 빠질 수 없는 핵심 직군입니다. 규칙이 엉망이면 게임이 엉망이 되고 게임의 핵심 순환 콘텐츠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유저가 처음 접속해서 게임을 종료하기 전까지 겪는 모든 여정들 속에는 시스템 기획자가 설계한 수많은 규칙과 흐름이 있기 때문이겠죠. 안녕하세요, 게임캔버스 9번일입니다. 저번 레벨 디자이너의 업무 영상에 이어서 게임 기획의 세부 업무를 직군별로 시리즈화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시스템 기획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시스템 기획자는 게임 내 보이지 않는 규칙과 절차를 만드는 직군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 속 세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의하는 직군인 거죠. 이 직군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건물을 세운다고 가정해봅시다. 재료는 전부 있습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 시멘트 같은 모든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설계도가 없으면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아무리 좋은 자재가 있어도 설계도가 없으면 그 건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게임도 똑같습니다. 아트 리소스가 있고 구현을 해줄 프로그래머도 있고 좋은 스토리에 IP가 있어도 시스템이 없으면 동작하지 못합니다. 즉 모든 퍼즐 조각이 맞물리게 골격을 만드는 역할이 시스템 기획자의 역할인 거죠. 그렇다면 시스템 기획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한 줄로 요약하면 아이디어를 실제 기능으로 만들고 기능을 유지 보수하는 것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게임 내 규칙을 구상하고 기획합니다. 만드는 시스템의 목적, 대상, 기능, 흐름을 정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길드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기능을 포함할 것인지, 그 기능들이 어떤 순서로 작동할지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립니다. 가장 뼈대가 될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여러 디테일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능 명세와 데이터 설계입니다. 아이디어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단계인 거죠. 필요하다면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고 각 화면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결정하고 버튼을 누르면 어떤 데이터가 오고 가는지를 구체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능들을 덜어내고 프로그래머와 UI, UX 팀이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각 기능들의 동작 조건과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 설계, 예외 처리까지 구체적으로 문서화합니다. 참고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는 시스템 기획자와 UI 기획자를 분류하지만 팀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보편적인 게임 회사에서는 시스템 기획자가 와이어프레임까지 그리고 UX 설계까지 합니다. UI와 시스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여기서 작성한 기획서는 이후에 개발, QA, 운영까지 전부 확인하는 기획서가 됩니다. 세 번째 시스템 기획자가 하는 일은 트리거와 조건 설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 언제 작동할지, 어떤 상황에서 제한이 걸릴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던전 입장을 하루 3회로 제한하거나 매칭 실패를 했을 때 10초 뒤에 자동으로 재등록되게 되는 시기인 거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던전 매칭을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칭 중에 취소를 누르지 않고 게임에 이탈을 한 다음에 다시 재접속을 하면 매칭이 될 것인지, 매칭 중에 다른 던전에 입장한다거나 취소를 반복하는 사용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예외 처리를 디테일하게 해야지 시스템이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네 번째는 반복 테스트를 통한 안정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빌드에 넣는 것이 아니라 기능 테스트와 예외 처리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실제로 개발된 기능들을 눈에 보고 플레이하면서 의도한 대로 기능이 동작하는지를 점검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만한 요소들을 찾는 단계인 거죠. 기본적인 기능 테스트는 QA팀에게 넘기지 않고 기획자 본인이 기획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수정하고 기획서를 업데이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협업입니다. 모든 기획자가 마찬가지겠지만 시스템 기획자 역시 협업이 중요합니다. 게임의 규칙과 절차는 모든 직군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다른 기획 직군과의 협업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전투팀과는 전투 경험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협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 기획자가 보스 몬스터가 피살기를 쓸 때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연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피해 위험성이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출력시키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그 메시지는 디자인과 출력 조건, 유지 시간, 연출 같은 모든 것들을 시스템 기획자가 기획을 하고 전투 기획자와 협업을 진행하겠죠. 또 이벤트 기획자는 보상 초기화는 어떻게 되는지
되는지, 수령하면 인벤토리로 가는지 우편으로 가는지, 보상으로 지급하는 아이템 시스템을 변경할 때 시스템 기획자와 협업을 하게 되겠죠. 밸런스 기획자와는 수치적으로 모든 밸런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수정돼야 될 것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 밖에 설정 기획자와는 퀘스트 시스템을 협업합니다. 프로그래머와의 협업은 시스템은 동작 로직을 실제 코드로 구현하기 때문에 어쩌면 기획자가 생각해보지 않은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논의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구조나 API 연동 방식,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동기화 규칙과 데이터 저장 방식, 그리고 저장 시점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예외 처리나 성능 최적화 요구도 프로그래머와 맞춰갑니다. 아티스트와 협업입니다. 시스템이 시각적으로 표현될 방식과 연결되겠죠. UI와 UX 팀과는 화면 흐름이나 버튼, 아이콘, 피드백 애니메이션을 논의합니다. 이펙터 모델러와는 시스템 기능이 공간이나 오브젝트에 적용될 때 시각적 요소를 협의합니다. 다만 이 직군과는 시스템 기획자는 비교적 협업을 덜 하는 편입니다. 아트 직군은 콘텐츠 기획자와 협업이 더 많겠죠. QA팀과 협업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협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과 버그 재현 조건을 같이 확인하고 악용 가능성 점검을 함께 진행합니다. QA 피드백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피드백 하나하나가 좀 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죠. 운영팀과의 협업은 라이브 서비스 이후에 유지보수 개선되도록 지원합니다. 시스템만 출시했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또 세부적인 유저 피드백도 수집해서 개선 방향을 기획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렇듯 시스템 기획자는 규칙을 설계하고 구현을 돕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스템 기획자가 하는 일을 알아봤는데요. 회사마다 시스템 기획자의 업무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게임에는 반드시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스템 기획자는 어떤 프로젝트든 빠질 수 없는 핵심 직군입니다. 규칙이 엉망이면 게임이 엉망이 되고 게임의 핵심 순환 콘텐츠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유저가 처음 접속해서 게임을 종료하기 전까지 겪는 모든 여정들 속에는 시스템 기획자가 설계한 수많은 규칙과 흐름이 있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개념은 시스템 기획자라는 직군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시스템과 콘텐츠의 구분입니다. 실제 지망생들이 면접 때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요즘 채용 공고를 보면 시스템 기획자도 있지만 콘텐츠 시스템 기획자 같은 포지션이 있어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혼동될 거예요. 또 어떤 기획 주제를 떠올릴 때 나는 시스템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업인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이거는 콘텐츠에 더 가깝지 않냐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반대로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스템 기획 문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거죠. 이게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시스템 기획자는 서버 프로그래머, UI 프로그래머, UI 디자이너와 협업을 많이 하고, 콘텐츠 기획자는 주로 아트팀과 협업을 많이 합니다. 협업의 정도를 표현한 것이지 콘텐츠 기획자들이 프로그래머와 협업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전체적인 작동 기반 규칙을 정의하면 시스템이고, 실제 유저가 경험할 구체적인 플레이 요소를 정의하면 콘텐츠 기획입니다.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던전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던전 시스템 기획서는 던전이라는 기능이 어떻게 워킹할지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 조건, 파티 구성 방식, 입장 가능 횟수, 재입장, 쿨타임, 서버 처리 방식 등이 중점으로 적혀져 있겠죠. 이건 던전이라는 기능이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콘텐츠라면 던전이라는 틀 안에서 실제 유저가 경험할 구체적인 요소를 정의하겠죠. 맵 크기, 동선, 몬스터 종류, 배치, 패턴, 대사, 연출 타이밍 등등, 이건 던전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경험을 만들지 다루는 전투나 레벨, 내러티브 디자인의 영역이겠죠. 정리하자면 시스템은 기능과 규칙, 절차,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설계도 역할, 콘텐츠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유저 경험을 만드는 구체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기획자는 틀과 규칙을 만들고, 콘텐츠 기획자는 그 틀 안에서 경험과 상황을 기획하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자로 잰 것처럼 정교하게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좋다기보다 시스템 기획자가 콘텐츠가 무엇이 있을지 풍부하게 상상이 되고 선명해야지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고요. 콘텐츠 기획 역시 시스템의 이해도가 높아야지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럼 시스템 기획자에겐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기획은 리더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히 시스템 기획자는 더 중요합니다. 시스템은 기능과 기능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과 흐름, 결과를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 어떤 데이터가 오가고 어떤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기획을 지망하려면 논리적 사고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툴과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UI나 UX, 와이어프레임 툴,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툴은 물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서버와 클라이언트 동기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겠죠. 이 역량을 기르시면 나중에 관련 부서와 협업할 때도 작업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완성도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가 이 기능은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서버에서 관리하고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다양한 게임 경험과 분석 능력입니다. 시스템 기획을 잘하려면 레퍼런스 할 만한 시스템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왜 이 방식을 선택했는지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MMORPG의 강화 시스템을 봅시다. 아이템의 능력치를 향상시킨다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A라는 게임에서의 강화는 실패하면 바로 파괴가 되는데 B라는 게임에서는 다운그레이드라는 단계가 있어서 파괴되질 않습니다. 왜 동일한 장르인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B라는 게임은 대중화라는 포지션을 노렸기 때문에 강화가 실패하더라도 장비가 바로 사라지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줄여서 유저 이탈을 막고자 해당 방식을 도입했죠. A라는 게임에서는 개인의 강함이 곧 서버 내의 돋보임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강함이 장비의 희소성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게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셔야지 시스템 기획자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00%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수많은 게임들이, 수많은 시스템들이 존재하죠. 따라서 시스템 기획자는 기존 사례를 잘 연구하고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맥락에 맞게 바꾸는 식으로 차별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서화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정확하게는 프로그래머가 그 기획서를 보고 시스템을 그대로 만들 수 있게 작성하는 문서 능력과 변경 사항에 대한 빠른 공유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획이더라도 기획서를 보고 구현할 수 없으면 그건 아이디어지 기획서가 아닙니다. 플로우 차트나 기능 명세서, 와이어프레임 같은 자료들을 어떤 직군이 봐도 같은 그림을 떠올릴 수 있게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또 개발 중간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빠르게 그 내용을 공유하고 전달해서 모든 직군이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시스템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수정되고 개선됩니다. 특히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은 더 그렇겠죠. 유저 피드백이나 개발 일정, 새로운 BM 정책 등에 변화하고 상황에 맞춰서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원래의 의도를 완전 버리지 않으면서도 지금 환경에 맞는 최적의 해법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시스템 기획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와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 시스템 기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전투 기획, 시나리오 기획, 밸런스 기획처럼 각자 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